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 주제를 부부 갈등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비누가 옆에 앉아있는데 얘가 앉아있어서 안 보이네. 우리 비누예요. 동생 개인데요. 저희 집에 잠시 놀러 왔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예, 비누 여기 앉아. 옳지. 자, 그럼 오늘 부부 갈등이라는 주제로 제가 몇 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라는 말은 뭐죠? 아내와 남편을 합성한 말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내는 베트남말로 워 그러죠. 네, 아내는 워 그럽니다. VO 심표하고 성조는 낮아요. 그래서 워라고 하고요. 남편은 점 그러죠. CHO 하고 삿갓 NG 하고 성조는 내려요. 그래서 워점 하면 다시 써볼까요? 워 심표 성조 가장 낮고 남편은 CHO 삿갓하고 성조를 내리면 점 해서 이게 바로 부부라는 뜻이 됩니다. 워점 부부가 된다는 건 쉽지 않죠. 예, 갈등은 당연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효리나 이상수는 잘 안 싸운대요. 너무 부럽죠. 자, 그래서 이 부부라는 말을 제가 알게 드렸는데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갈등은 베트남 말로 이제 뭐라고 잘 얘기하냐면 한자에 모순이라는 말로 갈등이란 말을 써요. 뭐라고 어떻게 쓰냐면 모순이라는 말은 한자는 M 제가 이상하게 썼네요. M A 삿갓 U 하고 찌렁이 하고 T H U A 삿갓 N 하고 지렁이 하면 아이고 지렁이가 없는데 머우투안 하면 한자로 모순인데요. 요게 갈등 트러블로 쓰여요. 그래서 갈등 있다, 트러블이 있다라는 동사로 머우투안 써도 되고요. 얘를 명사로 쓸 때는 요 앞에다가 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가이는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G, A, 삿갓하고 Y. 이 단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다라는 말로 가이 머우투안 해도 되고 머우투안 해도 됩니다. 또 얘는 맨날 문제만 일으켜, 일만 일으켜라는 말로 쓰는 말이 있는데 가이 쥘 이란 말이 있죠. 쥘 아시죠? 어떤 일, 추상적인. 얘는 맨날 가이 쥘. 그래, 그럼 얘는 일만 만들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다라는 말 너무 쉬워요. 한자에 나오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버 그 부장 예전에 법원에 이혼 부장 판사님께서 하신 말이 남녀가 이상형이 만날 확률은 256분의 1이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0.39%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즉 둘이 만나서 좋아서 결혼해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다라는 말은 한자예요. 그래가지고 이혼 똑같아요. 리혼 그러면 돼요. 이게 이혼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리혼 또는 리지라고도 해요. 리지 이혼한다 라는 말은 리혼 또는 리지라고 하고요. 이제 법정 통역하다 보면 이제 판사님이 여쭤보세요. 요즘에 이혼하는 다문화 가정도 이제 많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얘기할 때 네, 협의로 본인 의사대로 협의로 이혼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이혼하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데 리혼, 리지라고 하는데 합의해서 이런 말을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요 앞에다가 뭘 쓰냐면요. 토안뜬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씁니다. 토안뜬은 THU A 삿갓 N 성조 가장 낮고 하다음에 뜬 우리 감정할 때 그 뜬 있잖아요. 뜬 이 정의 문제입니다. 이 미운정 고운정 할 때 그 정이 바로 뜬입니다. 뜬 그래서 감정이 또는 마음이 이런 게 어떻게 됐냐. 토안은 서로 동의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즉 협의는 뭐예요? 서로 마음이 맞는 거죠. 우리 헤어지기로 해 라고 한 거니까 합의해서 이혼하다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알아두시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 토안뜬 리혼 하면은 합의 이혼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왜 이혼하려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럼 맞다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너무 쉽다. 이란 말을 씁니다. 얘도 참 많이 쓰는 말. HO 심표 P 하고 성조 가장 낮고 hợp 이란 말은 우리 합하다, 뭐 합치할 때 합할 합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베트남어에서는 이게 맞다라는 뜻이 써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딱 먹고
이거 내 입맛에 맞아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는 거잖아요. 그것도 합이고요. 입맛 할 때 입맛 베트남 한자로 뭐예요? 구미잖아요. 그래서 그 구미라는 한자를 뒤에다 써주면 된다. 거위라고 하죠. KHA 삿갓하고 고리하고 위 맛 미 할자 그 위에요. 그래서 성조 가장 낮고 하면 거위 하면 구미에 맞다. 내 입맛에 맞아 라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맞다 안 맞다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성격이 보통 안 맞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라는 말의 성격은 뭐냐? 뜬뜬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뭐야? T, N, H 올리고 NH 뜬뜬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네요. 그래서 얘는 올리고 얘는 낮춰요. 그래서 뜬뜬 하면 성격이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오늘 5분만 하려는데 벌써 5분이 됐네요. 자, 그 다음 많이 얘기하는 게 가부장적이라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 베트남 말로 자증이라고 합니다. 지 왜 우리 가족 할 때 그 가족 가 있잖아요. 자고요. 그 다음에 우뜸 장자 있잖아요. 정 우리 장이라는 말 써가지고 자증 하면 뭐예요? 권위적인 거잖아요. 가족 내에서 모든 그 가족 구성원을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가부장적이다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자증이라고 하고요. 또 많이 쓰는 말이 아니고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내는요 너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다. 요것도 한자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꼬짭 그래요. 고집이란 말은 비슷하죠. 그래서 CO 삿갓 올리고 CHA 삿갓 올리고 하면 고집이 센 이런 말이에요. CO 우리 꼬 할 때 쓰는 말 그 인칭대명사인데 얘는 성조를 올려요. 그래서 꼬짭 하면 고집이 세. 다른 말 끙다오라는 말이 또 있죠. 끙은 딱딱하다. 끙 그 다음에 머리라는 말을 베트남 말로 너예요. 성조 내려. 그래서 머리가 딱딱하다고 고집이 세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즘에 이제 뭐 이혼하시는 커플이 많은데요. 제가 들었더니 둘이 결혼하면 한 커플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혼을 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이제 외도잖아요. 그래서 외도하다, 바람나다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와이뜬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깥 외 있잖아요. 그게 베트남 말로 성조 가장 낮고 하면 와이고요. 감정, 정. 그 정자가 바로 베트남 말로 뭐였어요? 뜬이었죠. 성조 내리고. 그래서 감정 이런 말은 베트남 말로 뭐야? 뜬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베트남 분이 여자분이 그때 왜 그래? 나 남편하고 뜬감이 없어. 아까 정이 없어. 이런 말 할 때 뜬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밖에 있어. 그러니까 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말. 바람나다라는 말은 와이뜬이라고 합니다. 와이뜬. 그리고요.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A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베트남 말로 하면 ngời, 사람은 ngời 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다는 에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애인 요거 말고 이제 은어라고 하나요? 예,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모라고 해요. 모는 아버지인데 성조를 내리면 잘 얘기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모예요. 근데 A는 모예요. 이 미묘한 성조. 세 개. 그래서 아버지는 모라면 A는 모다. 잘 쓰세요.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호칭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베트남어의 호칭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조금 찬찬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간의 호칭은 젊은 부부는 남편을 아내는 아니라고 부르면 되고 남편은 아내를 M이라고 부르면 돼요. 너무 위에다 썼네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부인은 아니라고 쓰면 되고 남편은 부인을 M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60대 중년 이상의 노부부는 이 호칭을 쓰지 않고요. 드라마를 보니 노부부는 나는 또이라고 쓰고요. 상대방은 남자면 할아버지면 아옴, 할머니면 마라고 쓴다라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연애하시는 분들 또는 긴 문장을 하나 씀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독해력을 증가하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나 긴 문장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자는 이 문장은 여자분들을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제 남녀관계에서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보다 죄송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 문장을 베트남 말로 어떻게 하냐면, 이해를 해보시려고 노력하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면 긴 문장은 그냥 외우세요. 외우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는 베트남 말 동사가 뭐가 있죠? 낸이에요. 낸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라는 게 강요는 아니잖아요. 예. 취사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거죠. 그래서 낸은 우리말로 뭐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쓰진 않아요. 뭐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그 단어 안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은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nên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선택하는 게 좋아. 쩌는 무슨 뜻이죠? 선택하다 이런 말이죠. 누굴 선택해? 사람을 선택해. 어떤 사람을 선택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 yêu mình. 자, 선택하는 게 좋아. 누구를? 어떤 사람을? 나를. 뭐는 myself죠. 나를. 이게 나란 뜻이잖아요. 근데 목적격에 오는 말로 문,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yêu,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아. 뭐보다, 이 앞에 절을 연결해 주는 게 hơn la예요. hơn 뭐보다 라는 말. hơn la. 앞절과 뒤절을 연결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là chọn người mình yêu. 앞뒤만 바뀐 거예요. mình yêu. 자, 어떤 사람을 선택해? 내가. 앞뒤만 바뀐 거예요. 한번 독해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아. 이런 말이에요. 아셨나요? Nên chọn người mà yêu mình hơn là chọn người mà mình yêu. 어떤 사람을 선택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편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긴 문장인데 이해력을 높여드리는 의미에서 긴 문장을 하나 선택해 드렸습니다. 13분 됐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부부 관계이던 남녀 관계이던 가장 중요한 키는, 잘 극복할 수 있는 키는 서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해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처음 그 베트남 기초에서 배웠을 때는 왜 understand 해가지고 hiểu 잖아요. 그러니까 hiểu 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듣고 내 머릿속에서 알겠어, 알아들었어, 우리말로는 알아들었어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hiểu 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면 예를 들어서 막 얘기했어. 그래서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트남 말로 hiểu. 네 알겠어요. 알아들었어요. understand 이라는 말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통감이란 말을, 이제 이것도 우리말로 이해인데요. 베트남어의 또 다른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텀은 통하는 거예요. 통하다. 이렇게 쫙 통하는 거예요. 막혀있지 않고. 그 텀이고 감은 감정할 때 감이에요. 감정이 통하는 거예요. 즉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서로 통하는 것, 알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통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통감 해줘야 돼. 이런 말로 이제 쓸 때 이해해줘야 돼 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그 말을 쓸 때 통감 하면 되고, 통감을 이럴 때도 써요. 또 양해해주세요 라는 말 해줄 때도 통감이란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짧게 해주려고 했는데 3배가 늘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부부 갈등에 관한 단어들, 그런 표현법들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비누야 인사해야지. 비누야. 자, 비누가 자고 있네요. 자, 우리 귀여운 비누, 너무 똑똑한 비누. 자, 오늘도 덥지만 즐거운 시원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